고지혈증 논질환 치료 제가 쓴 책에 황반변성, 황반변성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황반변성에는 우리가 이제 45세 이후에 이제 노안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눈의 노안이 이루어지듯이 눈에 이제 노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45세를 잡는데 40대 이후. 근데 가장 겉에 있는 각막에서 눈물 분비량이 적어져서 이제 안구건조가 이제 오고요. 우리가 노화가 이루어진 몸이 건조해지는 증상들이 옵니다. 눈이 건조하면 안구건조, 코가 건조하면 코가 자꾸 마르고, 또 이제 자꾸 마르면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해서 코 마름 증상이 심해지면 냄새를 잘 못 맡게 되고요. 또 입에서는 입이 마르는 증상이 심해지면 맛을 잃어버리는 증상, 이거 우리가 미각 세포가 제 기능을 잘 못하게 됩니다. 눈도 마찬가지로 눈에 있는 가장 바깥인 각막, 눈물 분비량이 적어지고 눈이 껄끄럽고 이물감이 오고 잘 피곤하고, 그것이 이제 수정체로 가게 되면 수정체가 노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뿌옇게 되고, 또 수정체로 움직이는 이제 모양체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해서 초점을 맞추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수정체의 두께가 이 노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두꺼워지고 제 기능이 약해지고, 이것이 또 백내장으로, 노화로 인한 백내장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요. 또 수정체 옆에 유리체라는 데가 있어요. 유리체는 망막과 수정체 사이에 이제 중간에 있는 젤리 모양의 큰 공간인데, 그 공간에 유리체의 노화가 이루어지면 90%의 이제 98%의 젤리 성분이 눈 안을, 망막과 눈 안에 있는 영양과 산소 공급을 위하는 물처럼 젤리 같은 성분이 액화가 이루어지면서, 액화는 이 망막과 유리체의 접합 부위 후반부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서서히 젤리 같은 모양이 물로 변해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과정을 그 과정상에 이제 비문증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젤리 같은 것이 뭘로 이제 묶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교원섬유라고 해서 띠 모양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데, 이 액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띠도 풀어지면서 그것들이 단단하게 엉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엉긴 것이 눈에 이제 비문증으로 날아가는 증상으로 보이게 되고요. 또 후 유리체 박리, 유리체와 망막이 서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물로 변하는 현상이 이루어지니까 벽지가 떨어지는 과정에 망막이 잡아당기거나 망막을 자극하는 증상이 생기면서 광시증, 눈이 번쩍번쩍하는 망막을 자극하는 증상이 생기게 되고요. 또 찢다 보면 벽지가 제대로 떨어지면 눈에 손상이 없는데, 찢어지는, 벽지가 잘 안 떨어진 부분이 떨어지면서 망막이 찢어지거나 구멍 나거나 그 망막이 박리되는 현상, 그것이 눈의 유리체에 또 떠다니게 되는데, 피해 성분이 확 갑자기 많이 떠다니는 경우는 빨간 점들이 갑자기 많아지게 되고요. 아까 교원섬유, 이 유리체를 싸고 있는 이런 단단한 이런 섬유들이 떠다닐 때는 덩어리진, 좀 회색 덩어리 같은 게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신장이 하는 역할, 우리가 인체에 제일 많은 혈관이 분포된 부위가 신장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망막이고, 세 번째가 뇌인데,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여과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몸속의 독소를 소변을 통해서 배출을 잘 못해서 눈에 가서 자꾸 눈에 이 수분, 이 안방수라는 98%의 물 성분을 맑게 여과를 못 시키니까 찌꺼기들이 자꾸 부유물들이 떠다니는 현상, 그런 것들이 올 때는 검정색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호로 인한 증상은 비문증이 심하지는 않는데, 아까 갈수록 심해지는 거죠. 이제 교원섬유, 띠가 떨어지면서 물로 액화되면서 띠가 서로 옮기는 현상 올 때는 좀 더 많아지고, 출혈로 인하거나 박리 또는 구멍 나거나 망막이 그래서 올 때는 갑자기 많은 양이 확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비문증, 병리적인 비문증, 그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보는데, 황반변성은 황반에 이제 노화로 인해서, 가장 큰 원인이 노화로 인해서 오는데, 거기에 이제 황반 쪽에 우리가 이제
빛을 각막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맨 마지막에 망막까지 수정체를 거쳐서 초점을 맞춰주면서 이제 망막에 비춰지는데 가장 중심부인 황반에 초점이 이렇게 맞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우리가 받아들인 빛 에너지를 뇌로 전달할 때는 전기 에너지로 전달을 시신경 세포에서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 기능을 하는 역할이 단백질이 그 역할을 해냅니다. 우리가 단백질. 그래서 단백질이 이 황반부에 이 분포되어 있어서 빛을 받아들인 세포를 단백질이 전기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45세 이후에 단백질이 그 역할을 한 다음에 물로 다시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남아있지 않고 물로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물로 용해가 안 되는 거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저번에 그 수정체가 이제 두꺼워지고 단백질이 변성이 돼가면서 백내장이 온다고 그랬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백질이 물로 융화가 되지 않으면서 거기에 딱딱한 돌멩이처럼 드루젠이라는 알맹이로 황반 쪽에 혈류 공급 순환을 막게 됩니다. 그러면 자꾸 돌멩이 같은 찌꺼기 드루젠이라는 단백질이 융해가 안 된 단백질 덩어리들이 뭉쳐서 황반 쪽에 혈류 순환을 안 되게 되면 황반 중심부에 이제 조직 변성, 황반 중심 조직 신경 조직이 변성되면서 중심 시력이 손상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황반에는 원추세포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색을 구분하고 또 세밀한 물건을 구분하고 그 역할을 하고 망막 주변의 부에는 이 막대세포라는 것이 있어서 명암을 구분하고 큰 것을 구분하는 역할, 큰 물체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데 중심부가 손상이 되면 중심 시력이 안 보이게 됩니다. 겉에만 보이고 가운데는 시커멓게 보이는 증상, 또 휘어져 보이는 증상. 이제 휘어져 보이는 것은 이제 습성이 됐을 때 이제 그렇게 변형시라고 그래서 휘어져 보이는 증상, 또 비문증, 뭐가 날아다니는 증상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건성일 때는 서서히 그 드루젠이 쌓이면서 드루젠이 아까 단백질이 물로 용해되지 않은 찌꺼기가 드루젠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단백질 덩어리들이 모여서 황반 쪽에 시신경 조직을 손상시켜서 시신경이 중심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 그런 중심 시력이 손상돼가는 거. 그래서 초기, 중기, 말기 3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초기에는 드루젠이 좀 적은 상태, 중기는 드루젠이 더 많아서 이제 중심 시력이 손상돼가는 상태. 그다음에 말기는 저번에 그 당뇨 망막병증에서 항상 당뇨는 혈관을 이렇게 당뇨련한 독소들이 혈관을 죽게 하는 병으로 인해서 당뇨 망막에 손상을 가져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증식성, 비증식성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증식은 순환이 안 되는 상태에서 맥혀가는 것을 비증식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맥히게 되면 피를 보내기 위해서 주변 부에 이 새로운 혈관들을 만들어서 이쪽에 피를 보내려고 하는 거, 신생혈관. 원래는 큰 혈관으로 가야 되는데 큰 혈관이 맥혀버리니까 적은 모세혈관을 주변 부에서 만드는 신생혈관이 생겨서 신생혈관이 생기면 약하니까 터지고 또 맥히면 붓고 이런 증상이 와서 출혈과 부종, 삼출물을 동반하는 증상을 증식성이라고 얘기했듯이 황반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맥혀서 순환이 안 되는 상태는 건성. 맥혀서 순환이 안 되니까 산소와 영양급,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그걸 황반부에 이렇게 공급하기 위해서 주변 부위 혈관에서 신생혈관이 자라나서 잘 터져서 출혈과 부종을 동반하는 상태는 습성. 말 그대로 습기가 축적한 상태는 습성, 황반변성. 순환이 안 돼서 드루젠만 이렇게 많이 쌓여가는 단계, 초기, 중기 단계는 건성. 근데 90% 이상은 다 건성으로 많이 오고요. 습성은 이제 드물게. 근데 아주 드물게는 처음부터 습성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건성이 습성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습성으로 이렇게 황반 혈관이 터지거나 그렇게 해서
급격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래서 이제 황파한 변성은 일단은 중심부 손상, 그리고 눈 가운데가 시꺼멓게 보이고, 그 다음에 글자가 이렇게 보면 왜곡돼 보인다, 이렇게 똑바로 안 보이고 휘어져 보인다든가 구부러져 보인다든가 어둡게 보인다든가 가운데가 시꺼멓게 보이는 것이 갈수록 심하다든가, 글씨를 보면 글씨가 중간중간에 지워져 보인다든가, 글씨가 지워져서 세포 손상이 왔으니까 중간중간에 지워져 보이는 증상이 오게 됩니다. 그 하나의 노화 현상의 하나고, 그래서 45세 이후에 많이 오고, 그래서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이라는 병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령과 관련된 노화로 인한 대표적인 병, 백내장과 일반적인 원인이 황반 변성, 노화로 인한 노환, 이런 거 다 기능이 약해지면서 신진대사 장애의 찌꺼기들이 배출되지 못하고 안에 쌓여서 오는 증상. 황반 변성은 그 찌꺼기가 드로젠이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물에 용해되지 못하고 쌓여서 황반으로 가는 혈류 순환의 장애를 가져와서 건성, 습성 이렇게 발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에 관계되는 병은 꼭 필요한 것이 음식. 내가 먹은 음식이 내 피를 만드는 거니까 음식, 송록성 야채, 과일, 또 비타민 E가 많은 음식, 견과류, 포도, 잣, 땅콩, 해바라기씨, 이런 견과류, 포도, 잣, 땅콩, 아몬드, 해바라기씨 이런 것을 20에서 30g 자기 한 주먹 하루에 이렇게 드시는 게 좋고, 특히 그냥 먹기 힘든 경우는 바나나에 우유를 넣고 견과류와 같이 갈아서 먹으면 쉽게 더 잘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이제 피가 순환이 잘 되려면 운동을 해야 되겠죠. 운동.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관이 건강한 거고, 또 혈관 내에 흐르는 피가 건강한 거고, 또 그 피를 말초혈관까지 순환시켜주는 운동이 건강에 중요한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 몸의 해독 기능이 이루어지니까 숙면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좁아지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 송록성 야채 많이 먹고 견과류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몸이 건조해지지 않게, 어차피 나이 먹으면 자꾸 건조 증상이 오니까 물을 조금씩 자주, 또 물이 많이 포함된 야채나 과일을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황반에 있는 그 단백질의 역할은 빛을 전기 에너지로 해서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빛만 있으면 단백질은 쉴 틈이 없이 계속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신경이 쉬게 해주는 것, 그 단백질을 쉬게 해주는 것은 내 눈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잠을 푹 자고 중간중간에 눈이 피로하다 싶으면 눈에 안대를 낀다든가 눈을 감고 빛을 좀 차단해 주는 것, 그게 내 눈의 시신경을 좀 쉬게 해주는 것. 시신경이 하는 단백질의 역할을 좀 쉬게 해주는 것. 너무 피곤하면 노화가 더 빨리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곤하지 않게, 과로하지 않게 하는 것. 그러면 노화를 늦출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연령의 45세는 평균치고, 자기가 얼마나 몸 관리를 잘했느냐, 무엇을 먹고 혈관을 위해서, 혈액을 위해서, 또 혈액순환을 위해서, 또 이런 거에 그 건강을 위해서 숙면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물을 자주 먹고, 특히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게, 어렸을 때 운동은 그 아이를 성장시키고 근육을 강화시키지만 45세 이후의 운동은 그 사람을 건강하게 질병이 없는 상태로 더 오랫동안 그 몸을 쓸 수 있게끔, 아프지 않게 쓸 수 있게끔 해줍니다. 운동이 하는 효과는, 우리가 아무리 맑은 피가 있고, 맑은 피가 있으려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왜? 운동을 하면 근육이 강화가 되고, 근육이 강화가 되면 신경이 튼튼해지고, 또 노폐물이 몸에 쌓인 것들 잘 배출할 수 있게 되고, 또 모든 장기는
근육과 신경에 서로 이렇게 붙어져 있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근육과 신경,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되면 훨씬 건강한 상태의 눈과 몸을 가질 수 있고 또 정신도 가질 수 있습니다. 노폐물이 쌓이면 짜증나는 거죠. 그 노폐물이 몸에 쌓이면 피부에 쌓이면 피부가 가렵고 눈에 쌓이면 눈이 가렵고, 그래서 그 노폐물이 몸에 쌓이지 않게끔 하는 것 중요한 것이 휴식과 운동. 운동 후 휴식이죠. 휴식만 많아지면 몸은 늘어지는 거니까 운동, 휴식, 음식, 숙면, 그다음에 눈에 좋은 색깔은 청록색이니까 청록색. 또 그런 것들을, 청록색의 대표적인 게 블루베리, 블루컬리, 청포도, 이런 청색 계열 음식들을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20, 30대는 눈이 이제 자가의 면역 기능이 있어서 웬만한 자극에도 좀 병들지 않는다 하지만 40대 이후에는 자외선이 노안이나 백내장의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햇빛을 꼭 가려주고 선글라스를 끼는 습관, 빛을 직접 받지 않는 거, 그 눈 건강에 중요한 거다. 또 피부가 예민해서 알러지가 잘 생기는 사람은 눈도 마찬가지로 더 예민한 거니까 항상 자외선으로 선글라스로 햇빛을 보호해주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치료법이 침치료법과 한약치료법으로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약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기 황반변성이 건성인 경우는 맥혀서 오는 거고, 맥히는 원인이 노화로 오는 거고, 또 맥히는 것이 초기 중기를 지나서 말기가 되면 혈관이 터지고 또 황반이 붓고, 또 황반이 부어오르면 망막 벽지에 물이 차면 벽지가 떨어지듯이 망막 박리가 오고 시력 손상이 오게 되는 거니까 그 단계별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열휴요, 정기와 피가 부족하다, 몸이 약하면 더 빨리 오니까 그런 경우는 사물오자탕. 사물오자탕은 피를 보하는 약이 사물탕이고, 오자탕이라는 약은 5가지 씨앗, 구기자, 토사자, 지부자, 차전자, 복분자, 이 씨앗 5자 종류, 구기자, 토사자, 지부자, 차전자, 복분자. 복분자주 나와 있죠. 복분자, 산딸기 씨앗. 그래서 사물탕에 오자를 합친 것이 사물오자탕에 주경탕이라는 처방을 같이 해서 정과 피가 부족한 경우, 노화가 빨리 진행 온 사람, 그런 경우에 쓰고요. 그러니까 황반변성 초기에 쓰겠죠. 초기. 또 비신양어, 비장과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 이것도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사람한테 증언고시방이라는 걸 쓰고요. 비장과 신장의 양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증언고시방. 이것은 이제 아직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 그때 쓰고, 비여수범이라고 해서 이제 부종, 순환이 안 되면서 습성으로 되면 출혈과 황반 부종과 더 심한 망막 박리로 발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부종 단계에서는 비여수범, 비장 기장이 약하면서 비장이 습을 주관하는데, 비주습이라고 해서 습을 주관하는데, 비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몸이 잘 붓고 눈에 수분 대사가 잘 안 될 때는 삼룡백출산 또는 육군자탕에 오룡탕을 가감해서 처방하고요. 간에 피가 부족한 경우, 간에 피가 부족한 것은 양열유관 건비탕이라고 해서 간비혈로, 간과 비장에 피가 부족한 경우는 양열유관, 피를 보해서 유관, 그 다음에 건비, 양열유관 건비탕을 쓰고요. 기와 혈이 같이 부족한 경우는 인삼양용탕을 쓰고요. 그 다음에 기체혈로, 항상 피만 옮기는 게 아니라 기라는 에너지가 순환이 안 되면서 피가 옮기는 덩어리가 생기니까 자꾸 맥히는 증상이 심할 때, 그때는 혈보추어탕에 아출탕이라는 것을 써서 어혈을 풀어주고, 아출은 삼룡아출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덩어리진 것을 부수고 순환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디요? 단백질이 뭉치면 돌덩이 같이 딱딱하게 되겠죠. 돌덩이 같이 딱딱한 것이 눈동자, 황반을 막게 되면 뭔가 보완 약만 써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경우는 어혈이라는 걸, 딱딱한 걸 풀어주는, 그 다음에 딱딱한 덩어리를 풀어주는, 덩어리를 푸는 약이 이제 아출탕.
출혈이라고 씁니다. 삼릉, 봉출, 뭐 아출 이런 걸로 씁니다. 그 다음에 출혈이 이렇게 형성이 될 때, 이제 출혈이 되게 되면 눈에 유리체 출혈이 이렇게 되면 비문증이 심하게 된다고 그랬죠. 유리체 출혈. 그래서 비문증도 심하고 황반변성도 있는 경우는 지백지황탕의 생포항탕. 생포항탕은 이제 초기 황반변성이 있을 경우. 그러면서 신호 증상이 같이 있다. 그러면은 음호 화동 증상이 있다. 그러면 지백지황탕을 같이 해서 해주고요. 또 혈혈망행, 그 피가 뜨겁고 출혈이 잘 된다. 그런 경우는 지혈탕, 피를 그치어주는 처방을 쓰고요. 근데 사물이 변형돼 보인다. 사물이 변형돼 보이는 원인은 아까 맥히기만 했을 때는 암점, 시커멓게 이런 것이 있지만 황반 부종이 있게 되면 사물이 우리가 물속에서 사물을 쳐다보면 찌그러져 보이고 변형돼 보이고 그러듯이 붓게 부어 있다 그러면 이수 추구하는 오령산에 가감해서 씁니다. 오령산에 수분 대사를 좋게 하는 부종을 빼주는 약을 쓰게 되고요. 암점 출혈, 암점과 이제 중간에 시커멓게 보이는 거와 출혈이 같이 있어서 있다 그러면 청혈낭혈 지혈하는 생포항탕에 가감해서 약을 쓰고요. 이제 고도근시도 큰 원인이 됩니다. 아까 가장 큰 원인은 황반변성은 노안이지만 또 고도근시가 있으면 우리가 근시는 우리 일반적인 경우 이제 정시가 있고 그다음에 원시는 동공이 적은 거, 정시는 동공이 적당한 크기, 원시는 동공이 큰 거. 동공이 크면 초점이 망막에 제대로 맺히지 않고 자꾸 앞으로 맺히겠죠. 동공이. 그래서 동공이 일반적인 근시는 20세 전에 안구의 성장이 멈춰야 되는데 고도근시는 20세 이후에도 동공이 계속 커져서 갈수록 이렇게 시력이 나빠지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느 정도 시력이 나빠지다가 그 다음에 시력이 더 나빠지지 않는데 고도근시는 동공이 더 커지면서 초점이 계속 앞으로 당겨지는. 그러니까 동공이 커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동공 내부를 발라주는 저 시신경 쪽에는 망막이라는 것이 있는데 망막을 벽지로 비교하면 벽지가 똑같은 두께로 있는 게 아니라 고도근시면 크니까 망막이 계속 얇아지게 됩니다. 망막이 얇아지면 잘 찢어질 수도 있고 망막의 중심 한방부가 손상이 훨씬 더 잘 올 수도 있고 더 출혈도 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망막의 손상 이런 경우에 고도근시인 분들은 항상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찢어질 수가 있고 망막이 얇아지니까 찢어질 수도 있고 망막이 박리돼서 떨어져 나올 수도 있고 또 망막에 물이 차거나 또 백내장, 황반변성, 녹내장 또 이런 게 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백지황탕의 생포항탕이라는 것을 가감해서 약을 씁니다. 고도근시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라식을 하는 건데 그건 각막의 두께를 조절해서 각막이 이렇게 있잖아요. 맨 이렇게 바깥에 각막이 있으면 각막을 우리가 돋보기처럼 각막을 더 두껍게 하는 것은 돋보기라고 그러고 각막을 이렇게 이 안에 파서 좀 이렇게 안에 파서 볼록 렌즈가 아니라 오목 렌즈를 만드는 것은 근시 치료에 쓰고 연세분들 안경 두껍게 이렇게 만드는 거 그런 것은 이제 원시 치료에 씁니다. 이렇게 이게 동공이 커졌으니까 각막 조절을 오목 렌즈를 두께에 맞춰서 이렇게 좀 파주는 거죠. 그러면 각막이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해서 초점이 이렇게 제대로 잘 맞게끔 얼마나 고도근시인가 따라서 안으로 파는 두께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각막을 교정해서 이제 잘 보인다 해도 동공이 커진 상태를 개선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고도근시 때문에 눈이 나빠가지고 라식을 한 분들은 동공 크기가 얇은 상태에서 망막벽이 얇아졌기 때문에 결국 망막이 잘 찢어질 수 있고 녹내장, 백내장, 또 황반변성 이런 것들이 정시인 사람보다 망막 두께가 얇기 때문에 훨씬 잘 올 수가 있으니까 항상 과로한 거, 남보다 눈에 대한 영향을 더 신경 쓰고 눈 건강에 좋은 음식, 그 다음에 음식이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혈관이 건강해야 되고 혈액 속에 있는
혈액이 건강해야 되고, 또 혈액을 잘 보내줄 수 있는 혈액 순환이 잘 돼야 되고, 그런 몸에 독소가 쌓이지 않게끔 해독시켜주는 숙면, 또 숙면을 잘해야 되고, 과로나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남보다 더 잘해야 되고,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면 계속 단백질이 시신경에 들어온 빛을 전기로 전환시키는 단백질이 계속 운동해서 피곤하니까 자주 눈을 감고 멀리를 쉬는 시간, 또 가까운 데를 보면 볼수록 근시가 더 심해지니까 멀리 자주 보는 습관, 또 집에만 있고 컴퓨터만 하면 눈이 더 나빠지니까 햇빛을 쬐고, 햇빛을 쬐면 비타민 D만 섭취하는 게 아니라 눈의 안식을 자외선만 피한다면 눈에 굉장히 좋은 청록색을 보는 걷는 습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2번째로 이제 담호 호결이라고 해서 노폐물과 찌꺼기를, 아까 단백질 덩어리들을 한 방에서 딱딱한 덩어리, 또 이제 나쁜 어혈, 이런 걸로 서로 뭉쳤다. 그런 경우는 이진탕에 혈부추어탕을 같이 합쳐서 처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12가지로 분류해서 일단은 노안으로 해서 노화를 방지해주는 사물오자탕, 주경환, 증mon고시방, 이런 처방을 쓰고, 그 다음에 맥혔다 그러면 혈부추어탕에 아출탕이라는 처방을 쓰고, 출혈이 됐다 그러면 생포한탕, 또 고도온시로 출혈이 됐다 그러면 지백지방탕에 생포한탕, 또 혈압으로 그런 경우는 또 진간시풍탕, 이런 걸 같이 쓸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도근심, 또 노안, 또 혈액 내의 노폐물과 너무 지나친 과로, 이런 것이 황반 변상의 큰 원인이고, 한방 치료는 그에 맞춰서 이렇게 세분화돼서 원인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